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 간에 숨은 커넥션이 있었다 하는 걸 최초로 단독 보도한 한겨레 21 김한 기자 수에 모시고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선 직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토론회 네. 전후해서 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죠. 그렇죠. 예, 예. 한 그 마지막 토론회 5일 전이었던가요? 네. 4, 5일 전에 소위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소위 그 누굽니까? 김하영 직원. 예, 김하연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네. 작업하고 있는 걸 잡아서 네. 처음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걸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렇죠. 수사를 했는데 대선 마지막 토론회 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대선에 대해서. 12월 11일은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날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들과 경찰들이 같이 갔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16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3차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였죠. 마지막 토론회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그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황이었고 그 여직원이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감금이라고 했죠. 네, 감금 사건이라고 감금. 이제 새누리당은 불렀죠. 본인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네. 안 나오는데 감금이라고. 그리고 네. 나와서 이제 13일 날 나와서 경찰이 여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두 개의 이제 자료를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냈었고요. 그리고 18일 날 그 16일 날 마지막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1시간 있다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당시 토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여직을 이렇게 감금하고 그런 식으로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죠. 인권을 침해하고 무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경우에 책임져야 된다는 네. 식의 그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굉장히 자신 있게 그렇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라고 네. 몰아갔고 토론회 끝나자마자 경찰에 발표했죠. 아무것도 네. 없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좀 여러 출입 기자들이 놀랐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사건을 접수한 지 한 3, 4일 만에 경찰이 그것에 대한 중간 수사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토론회가 끝나고 1시간 밤 11시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11분 뒤에 국정원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뭔가의 공조가 있었다. 이런 이제 그때 얘기는 그렇게 얘기 많았죠. 네, 의심들은 많았는데 저희가 한겨레 21이 처음으로 이 당 그 청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의 사각통화 커넥션의 통화 내역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온 거예요. 우리 잘했다고. 그때 이제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던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누가 밤 11시에 사건을 접수하고 이런 복잡한 사건을 3, 4일 만에 혐의가 없다. 발견된 게 없다고 중간 발표를 그것도 11시에 하고 11분 있다가 국정원 그걸 또 어떻게 알고 경찰 그런 그렇죠. 발표를 할지. 그때 당시 민주당 막 그 비난하고 그랬었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11일부터 16일까지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 10명이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를 했는데요. 핵심 인물 10명은 휴대전화 번호 14개를 사용해서 524개의 번호 총 3,295번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000번이 넘는 통화를 자기들 다 분석했다. 네. 분석했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저희 거고요. 이번 한겨레 21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연결망 분석으로 시각화해 놓은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좀 좋으세요 한번. 네, 그럼 실제 누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가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쉽게 파악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에서 처음으로 이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청와대 하금열 비서실장, 이달곤 정무수석 그리고 이하묵의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행정관 등이 국정원 경찰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관계망에 따른 그림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추적인 예를 들어 원세훈 국정원장이 등장한 건 당연한 것 같고, 그죠? 국정원 3차장,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2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국정원 국인정보국장까지도. 근데 여기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여기 등장하네요. 예.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수사부장 서울경찰 수사과장
수사계장 네. 줄줄이 다 등장하는 것도 다 네. 등장하는 것도 네.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또 처음 보는 분은 윤상현. 예. 예. 박근혜 당시 전 박근혜 수행단장이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누나라고 부른다고 네. 하는 윤상현 당시 수행단장과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분석을 처음입니다. 해보면 서로 매칭을 해서 통화를 하는 양상을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동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하면 국익정보국장이죠. 박원동은 이후에 민병주 심리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차문희 2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카운터 파트너가 따로 있는 따로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차문희 2차장은 이정현 공보단장 등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정현 공무당대도 예, 등장하네요. 예. 원세훈 원장이랑 또 집중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망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의 누군가가 국정원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이 국정원의 누군가가 뭐 공교롭게도 계속 그 내용을 자기 상관이나 혹은 심리전단에게 이 내용을 그 전파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볼 수 있고요. 당시 이제 권영세 의원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는데 권상황실장은 뭐 그 통화 기록으로만 보면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는데요. 뭐 김용판과도 직접 통화하고 김용판과 통화한 이후에 뭐가 석연치 않았는지 박원동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김용판은 당시 서울경찰청 청장입니다. 그렇죠. 예, 청장, 예.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고 박원동 이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이 바빴네요. 네. 권상황실장은 당일 그러니까 16일 오후에 이미 무죄 판결이 날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했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이 부분들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뭐예요, 이름? 시각화 프로그램 개피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처음에 입수한 게 이렇게 이름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 전화번호만 쫙 있는 이렇게 두꺼운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네. 그거 파악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관계가. 그거를 저희가 약 3주간의 그 데이터 복원, 백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완성을 프로그램 했습니다. 집어넣었더니 그림이 나왔다. 아, 네, 그렇죠. 한 3주 걸렸습니다. 네. 이게 전문용어로 노가다, 네. 막노동의 결과물이네요, 정말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림으로 네. 그려놨더니 하여튼 엄청나게 서로 통화 많이 했다. 네. 자기들끼리. 예. 뭐 6일 동안 6차례 통화를 아침 저녁으로 전혀 통화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통화를 한 적 있고 뭐 하루에 5-6차례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무가 경찰청장한테 전하는 건 자율수할 수 있는데 정무가 국정원에 전하는 건 말이 안 굉장히 되거든요. 이상하죠. 거기는 근데- 민정 관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네. 서로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통화를 합니다. 예. 열심히 많이 통화했네요. 그래서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차문희 2차장과 여세 동안 6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재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밤 10시 14분, 10시 23분 통화를 하고요. 12월 14일에도 9시 26분, 10시 4분에 2차례 통화를 하는데 모두 이달곤 정무수석이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최소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것이거나 수사 지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면 최소한 이 당시의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이 네. 그림 도표 땅에 따르면 화살표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이것도 나오는군요. 열심히 잘하셨고요. 예. 네, 한겨레 21 보시면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실 필요 없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구독할까봐. 정기 구독을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시각화해 놓으니까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분석을 많이 하셨네, 진짜. 저희가 이제 시간과 장소 분석도 했는데요. 기지국 분석도 따로 있네요. 네, 기지국 분석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도 위에 그려놓으니까 이거 재밌네 이거. 네. 아, 장소가 나오는데요. 예. 그 반경 500m면 한 100개 정도 이동통신 기지국이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여의도의 정우빌딩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근데 이 정우빌딩은 새누리당 대선 캠프 당사에서 한 14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140m 반경에도 한 그 100여 개 이상의 당연히 이제 통신국이 있을 텐데 유독 다 정우빌딩으로 잡힌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일종의 당시 여러 가지 상상이 일어나시죠. 캠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난 캠프가 아니라 네. 은밀한 캠프였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국정원 차장 이정현 당시 공보단장,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 심리전단, 국정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김용판 청장. 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과 경찰청장과 새누리당 의원과 캠프의 인사들
이 다 모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통신기록 수사 전문가인 경찰, 현직 경찰에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그 정보가 부족하다. 왜냐면 이 앞뒤로 통화를 어디다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일단 다 동선을 짜려면. 모였잖아, 자기들끼리.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기록이면 의지가 있으면 바로 수사를 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자기는 본다. 이건 안가 같은 곳이 있었거나, 네. 예, 아니면 비밀 캠프가 예. 있었구나. 비선 캠프, 비밀 캠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청장과 국정원의 고위 간부와 새누리당과 캠프의 인사들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정원 측에서는 거기에 국회 관련된 무슨 회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정원 아지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정원 인사들이 더 많네요. 국정원이 당시에 뭐 국회 정보위원회가 거기서 열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 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여의도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죠. 아,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네요. 그 외에 또 특별한 장소 있나요? 또 한 가지 장소가 드러나는데요. 종로구 창성동 청와대 부속청사 주변입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 국정원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통화 기록이 잡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12월 10일 아침 청와대 부속청사 기지국에서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를 건 이후에 그 원세훈 국정원장,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 김용판 경찰청장에게 같은 기지국에서 전화를 잇따라 겁니다. 그리고 김용판 청장도 여기서 이제 발신이 잡힌 적이 있는데 청와대 부속청사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양건설에서는 왜 김용판, 원세훈, 하금열 이런 분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여기 대양건설에서 건물에서 네. 이걸 왜 대양건설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용판 총장은 자기가 거기다 왜 잡혔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뭐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면 거기서 거짓말! 잡히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면 대양건설에서 근처 어디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자기 어디로 구체적으로 잡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지국 발신까지 그럼 자기가 원세훈 원장도 거기 근처 삽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용판 청장 그리고 하금열 비서실장도 거기 살고 다 거기 기자가 살아요?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아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걸 지도에 표시하고 관계망을 그리고 통화 시간을 표시하고 통화가 누구에서 누구한테 갔나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대략 네. 전체 구도가 이해가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 누가 당시에 지시했고, 예. 그 청와대 개입은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없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로 보고하실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에게 보고하기 위한 거 아니면 사실 문제를 알아볼 필요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통화를 하고 국정원과 이분의 수행을 하는 비서실장의 비서 선임 행정관이 또 국정원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뭐 이런 대목들 좀 주목해서 보면 이 프로그램 검찰에 없나요? 검찰이나 있겠죠. 그리고 더 잘 아시지만 그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에 이 통화 기록을 이미 검찰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 당시에 최동욱 총장은 이제 후에 퇴임하고 나서 이걸 제출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출이 안 됐다. 네, 근데 실제 뭐 최동욱 총장이 법원에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제출이 만약에 안 됐던 부분이라면 공소 사실 관련된 사실관계 확립에 좀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심야의 발표 과정을 재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남았나요? 뭐 공소시효 국정원법 남았네, 조금. 네, 국정원법 관련된 네. 그 상황으로 이미 김용판 청장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적용했던 혐의가 아니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금 다시 좀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뻔뻔하고 엄청난 범죄인 것이 당시 국정원이 사실 무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고 이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랬다고 비난하고 뭐 고소고발하고 선거 며칠 전에요. 경찰도 아무 내용이 없다고 나중에 이제 거짓말이 밝혀졌지만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고 국정원이 발표하고 청와대하고 짜고 경찰, 국정원, 청와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다 짜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거대한 국가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당시 윤석열 검사와 최동욱 청장을 혼외자 보도로 청장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를 그때 이제 한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검찰도 다 망가뜨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거대한 범죄면 게다가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국정원이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이 댓글 사건이 밝혀지면 조직의 존폐가 그렇죠. 최근에 위태로울 사건이라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는데 상대방한테 씌운 거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데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중간 발표를 통해서 그 개뻔뻔이네 개뻔뻔. 네. 그 선거 판례 자체가 뭐 골든크로스가 지났다 이런 분석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도 움직이고 국정원도 플레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거짓말로 일관을 했죠. 전부 다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선거 영향을 주려고 모두가 한 몸으로 움직인 거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혔는지는 한겨레 20일 말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말했으니까 그림은 자세하게 이쁘게 뽑으셨네요. 네, 그래픽으로. 네,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와 누구한테 통화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별 통화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시간대별 통화도 굉장히 재밌는데 뭘 이렇게 자세히 그래프도 많고 이게 한 4번 정도 폭발적인 통화 시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도가 현장 출동한 그 무렵 이때 청와대, 당, 경찰, 국정원이 통화가 폭주합니다. 150여 차례. 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이미징 작업이 완료된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1차 복원을 한 거죠. 그 시간에 또 통화가 한번 폭주합니다. 140여 차례. 네. 그리고 메모장 파일이 발견이 된 게 이제 14일 밤 9시 반 무렵인데요. 역시 140여 예, 차례. 이때도 한번 통화가 폭주하고요. 그다음 디지털 분석 작업이 완료되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확정지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굉장히 통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기 경찰이 주요한 걸 하는 시기마다 폭발적으로 통화를 한다는 거죠. 기사가 논문과 도표도 많고 예.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굉장히 고품질, 고품질 저널리즘. 이렇게 열심히 하여서 도표로 다 그려져 있어요. 예, 언제 몇 시에 몇 통화를 했는지 텍스트는 별로 없고요. 그림이 잔뜩 있습니다. 기사가 아주 보기 좋네요. 국내 언론에서 보기 드문 시도. 그러니까 텍스트 별로 없이 그림으로 거의 기사가 이루어져 있다. 저희 팀에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기사 내용도 재밌고요. 재밌는 걸 넘어서서 네, 경찰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보다 보면 이 너무 이상해요. 예, 정부 빌딩에서 왜 이 사람들 국정원과 새누리당과 경찰청장이 왜 모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한건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옥에 국정원장과 또 경찰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모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통화를 한 것도 드러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통화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 서로 매칭을 해서 통화를 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동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하면 국익정보국장이죠. 박원동은 이후에 민병주 심리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차문희 2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카운터 파트너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차문희 2차장은 이정현 공보단장 등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정현 공보단장도 등장하네요. 원세훈 원장이랑 또 집중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망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의 누군가가 국정원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이 국정원의 누군가가 뭐 공교롭게도 계속 그 내용을 자기 상관이나 혹은 심리전단에게 이 내용을 그 전파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볼 수 있고요. 당시 이제 권영세 의원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는데 권 상황실장은 뭐 그 통화 기록으로만 보면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는데요. 뭐 김용판과도 직접 통화하고 김용판과 통화한 이후에 뭐가 석연치 않았는지 박원동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김용판은 당시 서울경찰청 청장입니다. 그렇죠.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고 박원동 이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바빴네요. 네. 권 상황실장은 당일 그러니까 16일 오후에 이미 무죄 판결이 날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했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뭐예요, 이름? 시각화 프로그램 개편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뭔가의 공조가 있었다. 이런 이제 그때 얘기는 그렇게 얘기 많았죠. 의심들은 많았는데 저희가 한겨레 21이 처음으로 이 당 청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의 사각통화 커넥션의 통화 내역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온 거예요. 우리 잘했다고. 그때 이제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누가 밤 11시에 사건을 접수하고 이런 복잡한 사건을 3, 4일 만에 혐의가 없다. 발견된 게 없다고 중간 발표를 그것도 11시에 하고 11분 있다가 국정원 그걸로 또 어떻게 알고 경찰 그런 발표를 할지. 그때 당시 민주당 막
그 비난하고 그랬었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11일부터 16일까지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 10명이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를 했는데요. 핵심 인물 10명은 휴대전화 번호 14개를 사용해서 524개의 번호 총 3,295번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000번이 넘는 통화를 자기들 다 분석했다. 네. 분석했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저희 거고요. 이번 한겨레 21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연결망 분석으로 시각화해 놓은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좀 좋으세요 한번. 네, 그럼 실제 누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가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쉽게 파악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에서 처음으로 이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청와대 하금열 비서실장, 이달곤 정무수석 그리고 이하묵의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행정관 등이 국정원, 경찰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관계망에 따른 그림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를 들어 원세훈 국정원장이 등장한 건 당연한 것 같고, 그죠? 국정원 3차장,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2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국정원 국인정보국장까지도. 근데 여기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여기 등장하네요. 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수사부장 서울경찰 수사과장 수사계장 줄줄이 다 등장하는 것도 다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또 처음 보는 분은 윤상현 박근혜 박근혜 수행단장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는 윤상현 당시 수행단장과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그래서 그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 간의 숨은 커넥션이 있었다 하는 걸 최초로 단독 보도한 한겨레 21 김한 기자 수에 모시고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선 직전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토론회 전후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죠. 그렇죠. 한 그 마지막 토론회 5일 전이었던가요? 4, 5일 전에 소위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소위 그 누굽니까? 김하영 직원. 김하영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작업하고 있는 걸 잡아서 처음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걸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렇죠. 수사를 했는데 대선 마지막 토론회 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대선에 대해서. 12월 11일은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들과 경찰들이 같이 갔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16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3차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였죠. 마지막 토론회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그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황이었고 그 여직원이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감금이라고 했죠. 네, 감금 사건이라고 이제 새누리당은 불렀죠. 본인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데 감금이라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13일 날 나와서 경찰이 여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두 개의 이제 자료를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냈었고요. 그리고 18일 날 그 16일 날 마지막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1시간 있다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당시 토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여직을 이렇게 감금하고 그런 식으로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무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경우에 책임져야 된다는 식의 그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굉장히 자신 있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라고 몰아갔고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발표했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좀 여러 출입 기자들이 놀랐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사건을 접수한 지 한 3, 4일 만에 경찰이 그것에 대한 중간 수사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토론회가 끝나고 1시간 밤 11시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11분 뒤에 국정원